6월 둘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6월 8일 월요일부터 6월 12일 금요일까지 코스피 8,000선 방어와 환율 1,560원. 이번 주는 공격보다 생존이 먼저다. 이번 주 핵심은 단순합니다. 6월 둘째 주는 돈을 크게 버는 주가 아닙니다. 계좌를 지키는 주입니다. 지난주 시장은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를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LG전자, 로봇, 피지컬 AI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0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환율은 154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미국장에서는 나스닥과 반도체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 넘게 빠졌습니다. 이 흐름이면 월요일 한국장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주 핵심 기준은 5가지입니다. 코스피 8,000선 방어, 코스닥 1000선 방어, 환율 1,560원 안정 여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여부, KB금융과 인버스 매매 기준. 이번 주는 예측보다 기준입니다.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주가 아닙니다. 기준선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주입니다. 지난주 흐름 정리. 지난주는 시장이 천국과 지옥을 모두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코스피는 8,788.38, 3.68%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LG전자, 현대차, 로봇주, 피지컬 AI가 강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7,000조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1,050.03, 2.30% 하락했습니다. 이때부터 양극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형주는 폭발했지만 코스닥은 약했습니다. 이날 복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버스였습니다. 강한 장을 놓쳤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인버스를 샀습니다. 결과는 1.74%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실 후 복구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코스피는 8,801.49, 0.15% 상승했습니다. 다시 사상 최고를 썼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로봇주, 피지컬 AI가 여전히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1026.03, 2.29%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인데 코스닥은 계속 밀렸습니다. 이날 가장 잘한 점은 매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삼성전자 후 재매수도 고민했습니다. 인버스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자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쉬었습니다. 매수하지 않는 날도 성공이라는 기준을 실제로 지킨 날이었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국내 증시는 지방선거일로 휴장했습니다. 휴장 동안 해외 리스크와 환율 부담이 쌓였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휴장 이후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코스피는 8,636.41, 1.84%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은 6.7조를 팔았습니다. 환율은 장중 1,530원을 돌파했고 연장 거래에서는 1,5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 위험 신호가 분명해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인버스도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선택은 좋은 방어였습니다. 하락장에서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시장은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8,160.59, 5.54%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002.44, 4.5%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1,549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팔았습니다. 개인이 4.2조를 받았습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AI, 로봇, 대형주가 모두 흔들렸습니다. 이날 KB금융을 매수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은행주, 방어주, 전일 외국인 순매수, 신고가 근처 흐름. 이 논리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재 약 2% 손실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개인 복귀 기준은 KB금융입니다. KB금융이 방어주 역할을 실제로 하는지 아니면 3일 스윙이라는 말로 손실을 합리화하는지 이번 주 초반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 미국장 흐름 정리. 토요일 미국장은 매우 약했습니다. 다우는 1.3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4.18%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2.64%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26%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종목은 더 약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3.25% 하락, 엔비디아 6.2% 하락, 테슬라 6.56% 하락, AMD 10.86% 하락, 샌디스크 11.39% 하락, 인텔 11.28% 하락, 오라클 9.59% 하락. 이 흐름은 월요일 한국장의 큰 부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 강한 매물 압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고용도 문제였습니다. 미국 5월 비농업 고용은 17만 2천 명으로 예상치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고용이 강하면 경제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고 금리 인상 우려를 키웁니다. 연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도 60%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30년물 금리는 5%를 돌파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00을 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59원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이건 한국장에 매우 부담입니다. 중동 리스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합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 레이더에 보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이란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습했습니다. 원유 재고는 21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유가가 당장 폭등하지 않더라도 호르무즈와 중동 리스크는 계속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문장 정리. 6월 8일 월요일부터 6월 12일 금요일까지 한국 시장은 코스피 8,000선과 코스닥 1,000선 방어, 환율 1,560원 안정 여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여부, 그리고 KB금융과
인버스 매매 기준을 확인하는 방어 중심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8,000선 방어가 이번 주 첫 기준, 이번 주 코스피 기준은 8,000선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8,160.59로 마감했습니다. 이미 8,600선도 깨졌고 8,200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기준은 8,000선입니다. 월요일장 초반에는 강한 하락 출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너무 크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파락 자체가 아닙니다. 8,000선을 지키느냐입니다. 월요일 가장 먼저 볼 것은 코스피 8,000선입니다. 8,000선을 지키면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8,000선을 깨고 7,900선까지 밀리면 공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매수보다 확인입니다. 화요일은 월요일 급락 이후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월요일에 8,000선을 지키고 화요일에 8,200선을 회복하면 단기 안정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8,000선을 깨고 화요일에도 회복하지 못하면 조정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중간 점검일입니다. 이날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지 못하면 코스피 회복은 약합니다. 반대로 반도체 본체가 살아나면 시장은 기술적 반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주중 방향 확인일입니다. 8,000선 위에서 버티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금요일은 주간 마감입니다. 코스피가 8,000선 위에서 마감하면 다음 주 반등 가능성은 남습니다. 8,200선을 회복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8,000선 아래로 마감하면 다음 주도 방어가 우선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상승 목표보다 방어 기준이 먼저입니다. 8,000선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스닥 1,000선은 개인 체감 장세의 생명선이다.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 1,002.44로 마감했습니다. 1,0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코스닥 1,000선이 깨지면 개인 투자자 체감 장세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는 반등해도 코스닥 개별주가 무너지면 많은 개인은 손실을 더 크게 느낍니다. 월요일 코스닥 1,000선 방어가 핵심입니다. 1,000선을 지키면 버티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1,000선을 깨면 코스닥 개별주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1,020선 회복 여부를 봐야 합니다. 1,020선을 회복하면 기술적 반등입니다. 하지만 1,000선 아래에서 머물면 위험합니다. 수요일 코스닥 성장주와 바이오, 로봇, 2차전지의 수급을 봐야 합니다.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 조심해야 합니다. 목요일 코스닥이 1,050선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지 봅니다. 1,050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반등은 약합니다. 금요일 코스닥이 1,000선 위에서 마감하면 일단 생존입니다. 1,050선을 회복하면 반등 신호입니다. 하지만 1,000선 아래 마감은 위험 신호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코스닥은 공격보다 방어입니다. 급락한 코스닥 개별주를 싸다고 사면 안 됩니다. 1,000선 방어와 수급 확인이 먼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등보다 매도 압력 확인이 먼저다. 이번 주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회보다 위험 관리가 먼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론, AMD, 샌디스크, 인텔이 두 자릿수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흐름은 월요일 한국 반도체의 부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싸다고 바로 사면 안 됩니다. 월요일 반도체는 매수하는 날이 아니라 매도 압력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봐야 할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급락 후 버티는지, 둘째, SK하이닉스가 추가 급락을 멈추는지, 셋째,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는지, 넷째, 기관이 받아주는지, 다섯째, 개인이 레버리지 ETF를 다시 무리하게 사는지, 특히 레버리지 ETF는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반도체 레버리지, 이 상품들은 반등도 빠르지만 하락도 빠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레버리지를 회복 수단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이번 주 반도체 매매 기준은 단순해야 합니다. 본체가 살아야 후방주도 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한데 후방주만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장주가 반등하지 못하면 후발주는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환율 1,560원이 이번 주 가장 큰 변수다. 이번 주에는 주가보다 환율을 먼저 봐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559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1,560원 위에서 유지되면 외국인 매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반등하려면 환율이 안정돼야 합니다. 월요일 환율이 1,560원 위에서 시작하면 시장은 부담입니다. 1,550원 아래로 내려오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화요일 환율이 계속 높으면 반등은 제한됩니다. 코스피가 반등해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요일 환율과 미국 금리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미국 30년물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계속 높으면 한국장은 부담입니다. 목요일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매도 둔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60원 위에 계속 있으면 코스피 8,000선 방어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요일 주간 마감 기준으로 환율이 1,550원 아래로 내려오면 긍정입니다. 하지만 1,560원 위에서 끝나면 다음 주도 방어가 우선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진짜 핵심은 환율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환율을 봐야 합니다. KB금융은 희망이 아니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이번 주 개인 복귀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은 KB금융입니다. 현재 KB금융은 약 2% 손실 중입니다. 매수 이유는 이해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은행주, 방어주, 외국인 순매수, 신고가 근처 흐름, 이 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가격과 수급이 확인해줘야 합니다. 월요일에 KB금융이 시장 대비 강하면 보유 이유가 살아있습니다. 금융주 전체가 버티고
KB금융이 금요일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일단 확인입니다. 하지만 금융주 전체가 밀리고 KB금융도 추가 하락하면 보유 이유는 약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3일 스윙이라는 말입니다. 3일 스윙은 손실이 난 뒤 붙이는 이유가 아닙니다. 매수 전 정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월요일 기준은 단순합니다. KB금융이 시장 대비 강한가? 금융주 전체가 강한가?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가? 금요일 저점을 지키는가? 손실이 더 커지지 않는가? 이 조건을 봐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보유 근거가 있습니다. 조건이 깨지면 손절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주 확률 순서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 급락 출발 후 8,000선 방어를 시도하는 변동성 장입니다. 미국 반도체 급락 영향으로 월요일장 초반은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금요일 한국장이 이미 크게 빠졌기 때문에 장중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반등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8,000선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코스피가 8,000선을 지키고 환율이 1,550원 아래로 내려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반등하면 시장은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격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등장에서는 늦게 들어가면 다시 물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추가 급락입니다. 코스피 8,000선 이탈, 코스닥 1,000선 이탈, 환율 1,560원대 유지, 외국인 매도 지속, 반도체 레버리지 추가 급락. 이 조건이 겹치면 시장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보다 방어입니다. 인버스도 가능하지만 기준이 맞을 때만 짧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 주 핵심 변수 10가지. 첫째, 코스피 8,000선 방어 여부. 둘째, 코스닥 1,000선 방어 여부. 셋째, 환율 1,560원 안정 여부. 넷째, 삼성전자 반등 여부. 다섯째, SK하이닉스 반등 여부. 여섯째, 반도체 레버리지 ETF 추가 급락 여부. 일곱째, 외국인 매도 둔화 여부. 여덟째, KB금융 방어주 역할 여부. 아홉째, 미국 금리와 달러 인덱스 흐름. 열째, 내가 하락장 판단을 인버스 충동 매매로 바꾸지 않는지. 복귀 노트. 이번 주 복귀 노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6월 첫째 주는 큰 교훈을 줬습니다. 월요일에는 강한 장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버스를 샀습니다. 손실이 났습니다. 하지만 손실 후 멈췄습니다. 화요일에는 확실한 자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목요일에도 위험한 장에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인버스도 참았습니다. 좋은 방어였습니다. 금요일에는 KB금융을 매수했습니다. 논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손실 중입니다. 이번 주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존심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봐야 합니다. 하락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6월이 조정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도체 급락, 환율 급등, 미국 금리 상승, 중동 리스크, 개인 쏠림, 신용잔고 부담. 이 모든 것은 조정장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조정장 판단이 바로 인버스 매수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방어와 인버스는 다릅니다. 방어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버스는 베팅입니다. 방어는 손실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인버스는 방향과 타이밍을 동시에 맞춰야 하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락장을 예상해도 기준 없는 인버스는 금지다. 인버스 조건은 분명해야 합니다. 코스피 8,000선 이탈, 환율 1,560원대 유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실패, 외국인 매도 지속, 장중 반등 실패 후 저점 재이탈. 이 조건이 없으면 인버스 금지입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이 방어주라는 생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어주도 손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1% 손실은 경고, 2% 손실은 퇴장 준비, 스윙이라면 2% 이상 손실을 버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스윙이 아니라 손실 보유입니다. 이번 주 매매 원칙은 단순합니다. 첫째, 첫 30분 매수 금지. 둘째, 첫 손실 후 신규 매수 금지. 셋째, 인버스는 조건이 맞을 때만 짧게 대응. 넷째, 급락한 대형주를 싸다고 사지 않기. 다섯째, KB금융은 희망이 아니라 기준으로 보기. 여섯째, 2억으로도 가능한 매매만 하기. 일곱째, 확실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기. 여덟째, 손실 후 3일 스윙으로 말을 바꾸지 않기. 이번 주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키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월요일은 복구하는 날이 아닙니다. 월요일은 계좌를 지키는 날입니다. 이번 주 핵심 정리. 이번 주 시장은 위험합니다. 미국 반도체는 급락했습니다. 나스닥도 급락했습니다. 환율은 1,560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도 커졌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남아있습니다. 한국장은 이미 금요일에 크게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8,000선 방어가 핵심입니다. 코스닥은 1,000선 방어가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등보다 매도 압력 확인이 먼저입니다. KB금융은 방어주 역할을 실제로 하는지 봐야 합니다. 인버스는 가능하지만 기준이 없으면 금지입니다. 이번 주는 대박을 노리는 주가 아닙니다. 생존하는 주입니다. 한 문장 전망. 6월 8일 월요일부터 6월 12일 금요일까지 한국 시장은 미국 반도체 급락, 환율 1,560원 부담, 외국인 매도, 반도체 레버리지 과열 해소가 겹치며 코스피 8,000선과 코스닥 1,000선 방어 여부를 확인하는 방어 중심의 변동성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문장. 방어는 기다리는 것이고 인버스는 베팅이다. 나는 방어를 해야지 감정으로 베팅하면 안 된다. Legendary investor quote. The first rule of trading is to play great defense, not great offense. 성공적인 매매의 첫 번째 원칙은 훌륭한 공격이 아니라 훌륭한 방어를 하는 것이다. 폴 투더 존스. 이번 주에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이번 주 목표는 대박이 아닙니다. 방어입니다. 코스피 8,000선, 코스닥 1,000선, 환율 1,560원, KB금융 손절 기준, 인버스 조건 이 5가지만 지켜도 이번 주는 충분히 성공입니다.